2027년 8월 1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날짜는 사실 공격일이 아니라 준비 완료 목표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건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기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겪은 고전, 내부 군 숙청, 그리고 1979년 이후 실전 경험이 없는 인민해방군의 불확실한 능력까지 이 모든 게 오히려 중국을 신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만을 압박할까요? 최근 대만 동부에 중국 해양경비대가 상설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른바 법집행 전략, 로페어라고 불리는 방식이에요. 상업 선박에 무선으로 문의하고 조난당한 어민을 구조하는 식으로 마치 그 바다가 원래 자기 관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무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주권 주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처럼 다루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만 관계법은 방어용 무기 제공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힘으로 대만을 합병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무기 지원을 흥정거리로 삼는 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죠. 그런데 중국의 도발은 뜻밖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피지와 파푸아 뉴기니 같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호주와 방위 조약을 맺기 시작했고, 일본은 방위비를 단 3년 만에 2배로 늘렸어요. 필리핀과의 협력도 강해지고 있죠. 채무 함정을 부르는 경제 투자와 탄도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위협이 눈앞에 보이자 주변국들이 스스로 무장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이른바 중국의 과잉 팽창이죠. 더 놀라운 변화는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0%를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수치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안보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 동맹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대주고 있죠. 이렇게 제한적인 협력만으로도 한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과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던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동맹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세계는 훨씬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대의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인태사령부는 로봇과 무인 무기를 활용하는 헬스케이프라는 대침공 방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국이 굳이 상륙하지 않고 에너지 수입을 끊어 대만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봉쇄 전략을 쓸 수도 있거든요. 결국 침공과 봉쇄, 두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하는 것이 대만과 아시아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